캐시우드가 지난주에 산 새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해요. 캐시우드 누님 아직 죽지 않았죠? 작년에 워낙 너무 핫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세 가지를 좀 하이그로스로 보고 주식을 샀다 그래요. 세 가지를. 그래서 어떤 건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의 기사를 그냥 요약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코파운더가 아니구나. 파운더죠. 파운더 이자 CEO인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캐시우드가 2020년에 굉장히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지금은 ETF를 여러 가지 5가지의 그런 ETF를 운영하면서 정말 마켓을 정말 넓혀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마켓을 이겨서 계속 수익성을 많이 올렸고, 작년 한 해만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함으로써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테슬라 이런 것들로 굉장히 떴죠. 정말 떴고, 또 특히나 이런 ETF들은 인더스트리 리딩 포지션이라든가 로부스트 세큘러 테일윈드처럼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순풍도 있어야 되고, large and growing total addressable market, 마켓이 일단 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딩 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 그러니까 기술도 좋고, 세속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특히나 그로잉하는 그런 마켓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는 그런 컴퍼니들을 주요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주식을 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옥타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얘는 이제 ID 관련해서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하는 컴퍼니라 그래요. 그래서 주로 용도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빅데이터, IoT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테크놀로지 회사들을 중심으로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려면은 좀 방해 요소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해킹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unauthorized access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허들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허들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게 이제 옥타라는 컴퍼니가 좋은 잡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얘는 이제 only those with proper 크레덴셜이 확보된 사람한테만 이제 액세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가 캐시우드 누님이 옥타를 좀 관심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타는 이제 리더이고요. 클라우드 베이스드 ID 매니지먼트 앤 어센티케이션 이렇게 읽는 게 맞나? 어센티케이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딩 포지션에 있었죠. 그 첫 번째 종목을 만족시키는 거고, 또 이 옥타는 6,500개의 많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전부 다 통합을 했대요. 인터그레이트를 했고, 그 안에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나 세일스포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쓰면은 로컬에서 많이 안 하고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드라이브랑 연동이 돼갖고 막 정말 편리하게 저도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쓰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로컬에 꼭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게 아니고, 다운로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웹 기반으로서의 그런 유저 아이디 같은 것들을 넣어갖고, 거기서 이제 웹 기반에서 모든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구동 및 파일 같은 것들도 다 끌어다 쓸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타는 인더스트리 리더고, 이제 7년 동안의 그런 인더스트리 리더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다 그래요. 그리고 가트너라는 회사에서 이제 러닝이 되어 왔고, 그만큼 역사가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을 뿐이지 오랫동안 그 리딩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옥타의 매출은 작년에 43%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서브스크립션도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사용객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이라고 RPO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매출이 계약은 됐는데 아직까지 성사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실행이 안 돼서
아직까지 실적이 안 잡힌 애들조차도 49%나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성장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스 제로라는 컴퍼니를 또 인수 합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옥타는 그 어드레스블 마켓을 55빌리언에서 80빌리언으로 굉장히 늘렸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레브뉴가 매출이 835밀리언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게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배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드 누님이 옥타의 포지션을 지난주에 넣었고, 이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타라는 컴퍼니 좀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그런 컴퍼니였는데, 어쨌든 뭐 클라우드 베이스 뭐 아이덴티티 기반 기술 기반의 그런 컴퍼니로 봤을 때 1년 동안에 꽤 많이 올랐어요. 이미 147불에서 269불까지 이렇게 올랐던 거를 보면은 그래도 뭐 앞으로는 이 분야가 굉장히 핫해질 거라는 그런 시장 전망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시장 사이즈 자체도 계속 익스펜더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켓 캡 자체는 35빌리언 달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스펙주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조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그런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 그래서 TTD라고 이제 티커명이 있고요. 얘는 이제 디지털 어드버타이징 혹은 프로그래매틱 어드버타이징의 그런 플랫폼 컴퍼니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 광고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구글이나 구글 애드센스라던가 아니면 페이스북도 그런 플랫폼이 있고 애플도 그런 플랫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플랫폼들이 요즘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쿠키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돼 갖고 이제 쿠키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갖고 요 부분이 겹쳐서 조금 구글 알파벳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프라이버시 유지 때문에 약간 좀 시장이 죽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TTD라는 회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또 성장하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는 독립적인 그런 디맨드 사이드 어드버타이징 플랫폼이긴 하지만 심지어 이런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월드 라지스트 애드 에이전시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생 관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꽤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지션을 잘 잡아간 것 같고요. 이 TTD라는 이 회사는 이 쿠키에 대한 그런 승계를 좀 더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니파이드 아이디라는 것을 디벨롭해서 이게 유니파이드 아이디라는 게 이제 타겟 애드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파이어인데 이 personality identifiable information, 그러니까 개인정보죠. 개인정보를 컨테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까지는 제가 좀 조사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 TTD라는 회사는 그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조금 relatively free하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어드레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브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48% 올랐고요. 게다가 넷인컴, 순이익이죠. 순이익은 거의 3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보여주고 있고요. 얘는 아직까지 그 인컴이 아직 안 나오거나 순이익이 발생이 안 해서 PR이 표시가 안 되는 그런 다른 회사들이 아니고 얘는 진짜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포지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탈 레브뉴, 이거는 작년에 총 매출이 836밀리언 달러, 1빌리언 아래죠. 그렇긴 한데 이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은 1트릴리언이에요. 1트릴리언이면 1000빌리언이잖아요. 이게 1빌리언도 안 되는데 사실상 0.1% 이하밖에 마켓 셰어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글로벌한 공룡 기업들이랑도 공생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1000배 시장에서 뭐 10%만 먹어도 뭐 10배에서 100배? 10%만 먹어도 100배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이것만 보면. 매출이 모든 걸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뭐 약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좀 생각하는 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다우트하게 이제 우드가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에 포지션을 가져갔다 그래요. 이 TTD라는 회사를. 그래서 얘가 토탈 5빌리언 달러 중에 2.28%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얘는 이 펀드에서 13번째로 큰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뭐 13번째가 그렇게 뭐 크게 안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 부분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TTD라는 회사가 조금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옥타에 대비해서. 근데 가격을 보니까 가격은 1년 전에 220불 하던 게 지금은 700불이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미 3배가 넘었다는 거를 보면은 조금 늦었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 뭐 종종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서 모으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나. 근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이게 사실 뭐 분산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단위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는 확실히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합니다. 다른 스펙주들은 워낙 싸니까요. 단가가. 그리고 PR 같은 경우는 145 아직까지는 높죠. 조금 미래성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켓캡은 굉장히 작은 것 같네요. 이것도 34빌리언 달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팔란티어인데요. 뭐 모두가 잘들 아시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고 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던 그런 상품이고요. 상품이랄까 주식이죠, 주식. 그래서 얘는 주로 하는 일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necessary tools를 디벨롭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겟더하거나 합치거나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저장소에 이렇게 갇혀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합치고 모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얘는 사실 퍼블릭으로 상장을 한 지는 1년도 안 됐어요. 굉장히 신생업체처럼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 마이닝이나 웨어하우스 툴즈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 동안 오랫동안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는 조금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 팔란티어는 이제 작은 브랜치 차일드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의 브랜치 차일드인데 이 피터 티엘이 누구냐면 페이팔의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나머지 한 명은 뭐 앨런 머스크인가?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뭐 페이팔도 워낙 요즘에 커졌으니까 좀 뭐 플랫폼이랑 어떻게 뭐 연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사적으로는 뭐 좀 좋은 관계에 있는 주요 인물들하고 꽤 괜찮은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Defense and Intelligence Agency crunch data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테러리즘을 오랫동안 견제를 해오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그런 디펜스나 보안, 방어나 방위 그리고 인텔리전스 지식들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들이 이제 데이터를 좀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 그래요.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고 그치만 이제 팔란티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들하고도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지금 대기업 같은 마켓에도 굉장히 힘을 쓰고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를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전체 팀들의 멤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인스톨을 하는 데만.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인스톨을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하면은 이제 고객들이 별로 좀 뭐 귀차니즘이라고 할까요?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이 한번 설치를 해놓은 초기 비용이 있으니까
잘 바꾸려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벌 데이터 마이너들이 있어도 좀 쫓아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사실은 양날의 제 기준에서는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에는 인스톨레이션도 많이 뭐 비용이 비쌀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복잡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더 신규 고객을 데려오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구독을 한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랫동안 얘를 팔란티어와 같이 일을 해오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 기사의 요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설사 뭐 칼란티어 수준의 그런 다른 컴페티터 경쟁사들이 있더라도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할 거다. 진입 장벽이 높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인데요. 매출은 작년에 47%나 올랐어요. 이거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탑 20 커스터머가 한 34%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34%의 포션을 가지는 이 탑 20 커스터머는 이제 한 기업당 $1,000,000 이상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1,000,000가 뭐 한국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 하겠네요. 뭐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무섭네요. 아파트 한 채가 $1,000,000이라니. 예, 그 $1,000,000 이상 투자하는 그런 탑 20 커스터머가 한 32% 정도 이 레브뉴 그룹 매출 증가를 이루었고 또 심지어 5배 더 높은 5,000,000대의 고객들은 54%나 더 늘었습니다. 결국은 부익분 빈익빈 같은 현상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회사들이 계속 유지를 하면서 더 크게 늘려가고 상대적으로 좀 돈이 적게 드는 뭐 자본력이 조금 떨어지는 컴퍼니들은 고객들은 그렇게 뭐 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팔란티어 고객들은 좀 큰 놈들을 상대로 한다. 아무래도 정부 에이전시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리고 여기 10밀리언 이상 하는 애들 100억대 이제 매출을 기록해주는 그런 컴퍼니들은 얘는 50% 정도 올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큰 컴퍼니들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도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 마켓이 한 119빌리언 달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20년에 매출이 1.1빌리언이니까 얘도 한 1% 정도 마켓 셰어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이제 굉장히 높이 올라갈 거라고 캐시 우드 누님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랫동안 이제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계속 증가를 뭐 그레듀얼리 빈 빌딩이라고 했으니까 뭐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시켜 왔던 것 같네요. 중간에 뭐 팔았다는 뉴스도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뭐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늘려가고 있는 것처럼 이 기사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one of top 25 holdings in ARK Innovation ETF. ARK Innovation ETF에 한 탑 25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얘는 17.68 빌리언 달러 중에 1.4%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세 가지 다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 상은 뭐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조금 리스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뭐 그렇게 막 높은 뭐 두 자릿수 뭐 이런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아직까지 뭐 이익이 안 나고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TTD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이미 나갔고 뭐 PR이 좀 세 자릿수긴 하지만 좀 어쨌든 숫자라도 잡혔는데 팔란티어는 아직까지는 순이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게 제로에 근접했다는 얘기는 작년에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못 이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켓캡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이죠. 41빌리언이긴 한데 뭐 근데 시장 규모나 현재 트렌드들을 봤을 때는 뭐 앞으로도 이것보다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상장했을 때 한 10불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 22불이니까 뭐 가격도 그렇게까지 뭐 완전히 오버플로우드 된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테러 조직이랑 관련된 그런 데이터 마이닝도 했었기 때문에 또 미국 사람들의 그런 심쿵하는 그런 애국심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뭐 팔란티어를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가져가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PR은 아직까지 표현을 해줄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 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은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Every rose has its thorn이라고 해서 모든 장미는 이제 가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고요. 이 세 가지 스탁을 지금 소개를 해줬는데 어쩌면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디셔널 밸류에이션 매트릭에 의하면 얘네는 전부 싸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최근 주식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신생 주식들은 뭐 PR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뭐 PR이 사실상 뭐 더 이상 척도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신생 기업들은 잘 올라가는 것들을 이미 테슬라의 사례로 이미 증명이 된 지 오래고, 그래서 뭐 너무 이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특히나 뭐 잘 나가시는 캐시 우드 누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주식 중에 하나니까 뭐 조금 믿고 약간 소량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이드 데스크, 더 트레이드 데스크죠. 더 트레이드 데스크, 옥타, 팔란티어는 이제 프라이스 투 셀링 레시오가 이제 세일즈니까 이게 매출이죠. 이제 매출 대비 가격을 보니까 이게 한 41, 37, 25라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게 1이나 2 정도에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매출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시오가 뭐 거의 10배 혹은 20배 정도로 뻥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얘도 PR이 높은 것처럼 이제 PR로 표현을 못하니까 아마도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시오라고는 형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너무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다. 좀 너무 과열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고, 그리고 TTD나 옥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230%나 90%, 뭐 3배, 2배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145%, 한 2.5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분명히 매력적인 주식들이기도 하면서 조금 과평가된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천천히 뭐 약간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 전부 회사들이 현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데이터 마이닝 중심의 신생 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떠오르는 태양 같기 때문에 뭐 조금 담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TTD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이 나고 있고 또 광고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조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담아보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